마침내 트럼프가 UFO를 공개한다. 국방부와 나사, FBI까지 모두 나서 지난 60년간 모아온 UFO 기밀을 모두 폭로. 사실상 UFO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데 실제로 이 영상을 보면 2018년 터키 공군 전투기는 기이한 형태의 미확인 비행체 한 대를 마주치게 된다. What the is that? You seeing that, right? 마치 샌드위치 같은 직사각형 모습의 물체는 마치 사람이 입을 벌리는 듯한 괴이한 모습. 심지어 혓바닥 같은 모양의 촉수 비슷한 것이 튀어나와 있다. 심지어 쩝쩝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몸체를 개방하는데 처음에 봤던 것보다 훨씬 더 기괴하다. 몇 번을 반복 개방하던 비행체는 갑자기 확 벌어지며 내부 색상이 진하게 변하는 것이 보이는데 현재는 약 9km 상공이기에 열화상 장비로 식별하고 있는 상황. 상하로 포개진 사이에 기다란 중앙 부분에서 강력한 열 신호가 보이는 반면 상단과 하단의 외형 부분은 열이 전혀 없는 차가운 상태로 나타난다. 중앙 부분에 기체의 핵심 동력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확대로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듯한 모습에 촉수 비슷한 돌출부는 일종의 더듬이와 같은 감지 센서일 수 있다는 의견. 즉 인간의 그 어떤 비행체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 UFO는 공군이 시도한 모든 교신에 반응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고속이동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런 막대 모양 UFO의 등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으니 He recorded video of a cigar-shaped object flying right over Lake Norman. Cigar-shaped object spotted last year could be an alien ship. Seen anything like this in the solar system before. We get an estimate of its size at about 800 meters or half a kilometer in length. 하늘에서 이상한 막대기들이 강림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언론에서 목격담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어떤 이들은 이것을 신의 막대기라고 부르며 곧 인류 종말이 도래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 막대기는 처음 우크라이나에서 목격된다. 너무나 흔치 않은 모양과 이상한 비행 방식에 사람들은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그냥 특이한 비행기 정도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그러나 같은 시각 러시아. 해당 물체가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낸다. 물리적으로 단 몇 초 만에는 도저히 이동할 수 없는 거리. 의혹은 증폭되기 시작한다. 현재까지 가능성은 딱 두 가지. 막대기가 두 개이거나 아니면 인간의 기술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이동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지기 시작한다. 여기는 미국. 이 이상한 막대기는 러시아를 넘어 마침내 미국에서까지 발견되고 만다. 막대기 목격담은 밤까지 이어지며 장소, 국가, 시간을 초월한 목격담이 계속되자 이 막대기가 여러 개든 아니면 인간의 기술력을 뛰어넘는 이동 기술이든 이제 상황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기에는 너무나 커지고 만다. 그리고 마침내 이 논란이 극에 달하는 영상 한 편이 공개되게 되는데 이곳은 스페인. 막대기가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갑자기 회전하거나 주변을 배회하는 등 이전에 보였던 단순 수평 비행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 그 뒤 수직 낙하를 하며 사라져버리는데 절대 현대 기술로는 불가능한 형태의 비행. 심지어 다른 곳에서 목격된 영상에서는 이제 굳이 정체를 숨기지 않으려는 듯 천천히 움직이지도 일반적인 형태로 비행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보란듯이 화산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포착되며 이제 전 세계는 호기심을 넘어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 그리고 결국 그 사건이 터지고 만다. 레이더에서 사라졌던 비행기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비행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비행기 주변을 맴돌고 있는 이상한 막대기들. 기괴한 원을 그리며 비행기 주변을 돌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비행기는 다시 사라진다. 얼마 뒤 근처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비행기. 그러나 비행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주변에 이상한 막대기들이 쫓아왔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비행기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 승객이 비행기 안에서 찍은 영상. 잔상까지 남기며 기괴한 움직임을 보이는 막대기. 절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형태의 움직임.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이제는 영상의 진위 여부를 넘어 막대기의 정체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논란이 일어나는데, 이 막대기의 정체는 충격적이게도 시거렛 UFO로 분류되고 있다. 즉 담배 모양 UFO란 것인데, UFO가 미확인 비행 물체라는 뜻으로 꼭 외계인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니 한 발 양보해서 이게 만약 UFO라고 한다면 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둥근 모양의 UFO랑은 다르게 생긴 걸까? 사실 UFO는 애초에 정형화된 형태 자체가 없다. 이런 막대형 역시 UFO, 즉 미확인 비행체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까지 UFO를 동그란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그건 바로 다른 사물을 UFO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 유성, 비행기 불빛, 인공위성, 풍선 등 동그란 형태의 비행체를 UFO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 그러나 문제는 이게 오해가 아닌 경우인데 실제 이런 모양을 가진 UFO 자체가 많기도 하다는 사실. 바로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찍힌 바다 위를 고요히 나르는 UFO부터 이집트 하늘에서 찍힌 여러 대의 UFO, 그리고 실제 여객기에서 찍힌 UFO까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전형적인 동그란 모습의 UFO들. 이 UFO는 비행기 옆을 천천히 비행하던 중 갑자기 파장을 발생시키더니 새로운 UFO가 등장. 각자 사라져버린다.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내 뱃살이 더 놀랍다 부터 이제는 진짜 UFO 영상이라도 못 믿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이제는 그냥 UFO 관련 모든 영상 자체를 믿기 어렵다는 반응. 그도 그럴 것이 UFO 목격담의 99%는 관측자의 오해나 조작으로 판명나기 때문인데, 즉 이런 영상 100개 중 99개가 주작일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단 1%만큼은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 끝까지 정체를 밝히지 못하는 말 그대로 미확인 비행체로 판명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진짜 현실적으로 UFO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미국 나사에서 직접 밝힌 입장은 외계인은 존재한다. 나사가 1년 동안 UFO에 대해 조사한 뒤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게도 가능성 있다였는데, 최근 논란이 되는 UFO 현상 중 일부는 실제로 태양계를 거쳐서 지구로 온 물체가 확실하다며, 심지어 나사의 국장조차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인류는 공식적으로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 즉 아무리 많은 UFO 영상이 주작이어도 적어도 이 중 한 개는 진짜일 수 있다는 거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국내 항공사 여객기를 타고 태국으로 가던 승객이 상공에서 UFO를 봤다면서 촬영한 영상이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항공사의 기내에서 촬영된 영상. 창밖에 날개 옆으로 이상한 물체 하나가 보이는데 처음에는 구름인가 싶었지만 점점 빛을 발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6대까지 늘어나기 시작. 이상한 형태의 비행을 하더니 이내 사라져버린다.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이 촬영한 이 이상한 영상은 나도 솔직히 주작인가 싶었는데 의외로 국내를 비롯한 해외 언론사에까지 대서특필되며 전 세계적으로 UFO에 대한 엄청난 논란을 키우게 됐다네. 추가로 이 영상을 보면 뭘까? 위에서 비춰지는 거 뭐지? 그러니까 저게 뭐냐고. 붉은색 연기 위로 가로등 조명처럼 강력하게 내리쬐는 빛. 하늘 한가운데서 이 정도의 빛을 내는 물체는 평소 우리가 아예 볼 일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UFO 논란까지 일어났다고. 그러나 후에 밝혀진 이것의 정체는 어이없게도 미사일. 바로 근처에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럼 두 번째 영상은 그렇다 쳐도 첫 번째 영상은 도대체 뭐지? 호기심이 생겨서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UFO 영상들 싹 다 한번 조사해봤는데 진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튀어나왔다. 지금 바로 소개해줄 테니 딱 집중. 와 대박이다. 뭐지? 야, 이 제볼 이렇게 갈 수 없거든. 경상남도 거창. 하늘에서 이상한 불빛을 봤다는 사람들의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거제도부터 울산까지 전국 곳곳에서 목격담이 미친 듯이 계속되었는데, 뭐야? 나 진짜 그거? 불빛이 마치 기차처럼 일자로 줄지어 갔다는 것과 잘 가다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까지 모든 사람들의 진술이 일관되는 것을 봐서 일단 확실히 주작은 아닌 듯한데, 논란이 커지자 정부에서까지 입장을 표명. 그 입장은 놀랍게도 아직 모르겠다였다. 결국 참다 못한 시민들이 직접 밝혀낸 이것의 정체는 바로 일론 머스크가 만든 위성 스타링크. 이에 따라 일반인도 알고 있는 스타링크를 한국 정부가 모르면 어떡하냐는 짜증들이 살짝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으니 그런데 이때 슉 경주의 한 골프장. 의문의 비행체가 엄청난 속도로 지나간다. 아무리 봐도 현재 인간의 기술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속도. 찬찬히 돌려보니 얇은 다이아몬드 모양의 비행체처럼 보이는데 관련 비행체가 있는지 찾아보다가 이런 것을 발견했다. UFO가 선명하게 찍힌 사진이 32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영국에선 새로운 UFO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32년 전 스코틀랜드에서 찍힌 사진에는 그동안 관측된 적 없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미확인 비행물체가 선명합니다. 다이아몬드 모양의 UFO에 영국 공군기가 접근해 있는 모습. 이는 영국 국방부가 2076년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진인데 한 군인이 해당 사진의 사본을 몰래 보관하고 있다가 진실을 알리기 위해 목숨 걸고 공개한 것이라고. 확실히 닮았다. 이렇듯 현재 한국에서 단순 웃음거리 취급을 받는 UFO에 대한 내용들이 오히려 해외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 영상을 보면 Alien sightings at Bayside Marketplace. 미국 마이애미의 한 쇼핑몰에 출동한 경찰차 60대. 한 대만 출동해도 무슨 일 났나 하며 쳐다보는 경찰차가 무려 60대나 출동한 이유는 놀랍게도 쇼핑몰에서 외계인이 목격되었기 때문. 거의 테러 발생에 맞먹는 인원이 출동한 것을 보면 확실히 추작은 아닌 듯한데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 카메라에 포착된 마이애미 외계인은 미국 뉴스, 유튜브 등을 연일 도배하였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국 정부는 마이애미 쇼핑몰에서 소란을 피우는 청소년들을 진압하기 위함이었다고 발표한다. 그러나 청소년 5명을 막기 위해서 100명이 넘는 경찰이 출동했다는 것에 오히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였고 추가로 뉴저지에서 이상한 비행물체들이 포착되어 의원마저 이 사실을 인정하며 미국 사람들의 불안은 완전 극에 달해버린다. 결국 이 상황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나사는 공식 입장을 밝히게 되는데 우주 어딘가에 UFO나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다며 그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나사가 UFO를 인정했다. UFO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나사는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My personal answer is yes. 결론은 외계인 존재한다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UFO 현상 중 일부는 우주에서 지구로 온 UFO가 맞다며 나사의 국장조차 외계인을 인정. 결국 사실상 인류는 공식적으로 외계인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돼버린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되고 있었던 전 세계의 UFO 영상들이 미친 듯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논란되고 있는 영상들 위주로 모아봤는데 의외로 진짜 같아 보이는 것도 있는 듯하다. 먼저 이 영상을 자세히 보면 중국의 어느 도로가 꽉 막혀 있어 살펴보니 사람들이 하늘에 무언가를 촬영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비행체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 상황인 듯한데 이어서 콜롬비아에서 미확인 비행물체. 상공을 날고 있는 경비행기 한 대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물체와 마주친다. 작은 점처럼 보이던 물체는 빠르게 돌진하더니 순식간에 돌파. 결국 이 영상은 정부에까지 넘겨져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필리핀 상공. 이내에서 UFO 한 대가 포착되었는데 이상한 검은색 물체가 나타나더니 이내 곧 둘 다 사라져버린다. 이건 솔직히 주작 아닌가 했는데 의외로 사람들 반응이 심상치 않더라고. 이 밖에도 남아프리카 바닷가에서 1발, 하와이 바닷가에서 2발, 코스타리카의 숲에서 4발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UFO의 등장이 폭주하면서 이쯤 되니 나도 뇌에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한다. 그냥 나사 국장 말대로 외계인이 있는 것으로 하고 영상들 중 1개 정도는 진짜일 수 있는 것으로 타협. 마지막으로 외계인 능력이라고 조회수 대박난 영상 한 편 보여주고 마무리하겠다. 한적한 도로, 2명의 남자가 CCTV에 포착된다. 한 남자는 걸어가고 다른 남자는 따라가기 시작. 그러더니 갑자기 가방을 빼앗아 가려던 순간 남자 안에서 또 다른 남자 1명이 더 나온다. 자세히 보니 사람이 아닌 인간형 외계 존재. 미지의 존재를 마주친 소매치기는 런을 받고 남자 본인도 갑자기 런을 박는다. 인간 몸에 기생하는 외계인의 능력이라며 공개된 영상인데 원래 당연히 주작이라고 웃고 넘겼을 영상이지만 나사마저 외계인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황이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이 검은 외계인을 추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외계인을 추앙하며 자신의 모습을 바꿔가는 남자 앤서니. 검은 외계인이 되기 위해 온몸을 검은 문신으로 뒤덮는 것은 기본. 코를 제거한 뒤 입술마저 제거, 그리고 심지어 귀까지. 결국 손가락 2개도 잘라내버리며 확신의 외계인상이 되어버린다. 그는 이렇게 외계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SNS에 올렸는데 의외로 많은 외계인 추앙자들에게 지지가 쏟아지고 있다고. 도시 한복판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빨아먹고 있는 외계인의 모습부터 극지방에서 발견된 전형적인 외계인의 모습까지
마침내 전 세계 곳곳에서 공개되고 있는 실제 외계인의 모습.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약 20년 전이다. 터키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튀르키예라고 불리는 터키의 쿰부르가즈 지역은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터키의 유명 휴양지인데, 이 지역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얄친 얄만은 어느 날 한 관광객으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어젯밤 하늘에서 이상한 불빛을 보았다. 얄친은 이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으나 얼마 뒤 다른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이 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자 결국 참다 못한 얄친 얄만은 이 괴기한 소문을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 직접 카메라를 들고 매일 밤 해안가를 돌아다니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약 2주가 지났을 무렵 결국 일이 터지고 만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불빛이 실제로 얄만의 눈앞에 나타나게 된 것. 얄만은 곧바로 촬영을 시작하였고 떨리는 마음으로 카메라에 담긴 물체의 정체를 분석하기 시작한다. 곡선 형태의 상부에 평평한 하부의 접시 모양, 달빛을 받아 반짝거리는 금속성의 표면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UFO의 모습. 놀란 마음을 간신히 추스리며 영상을 확대 분석해보니 충격적이게도 UFO 안에서 발견된 것은 외계인. 둥근 머리에 움푹 들어간 검은색의 눈, 우리가 아는 외계인의 모습 그 자체였다. 지금까지 간혹 UFO 추적 물체가 촬영된 적은 있었으나 이렇게 실제 UFO와 외계인이 함께 찍힌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에 얄만은 이때부터 미친 듯이 자료를 모으기 시작한다. 결국 이틀 뒤 해당 UFO를 다시 한번 카메라에 담는 데 성공하였고, 그렇게 일주일 뒤, 2주 뒤, 한 달 뒤 계속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려 20분이 넘는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에 결국 터키를 넘어 전 세계 언론에까지 대대적으로 보도, 그야말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장 논란까지 터지게 된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건에 주장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참다 못한 터키 정부는 초엘리트를 모은 과학기술연구위원회를 결성, 영상의 정밀 분석을 진행하였고, 그렇게 밝혀진 결과는 바로 영상은 진짜. 영상에는 CG를 비롯한 그 어떤 조작 흔적도 없었으며 달의 위치, 위도와 경도까지 모조리 분석한 결과 이 자료는 실제 해당 장소에서 촬영된 진짜가 맞다는 것으로 결국 결론나게 된다. 2009년 이후로 해당 외계인은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나 이는 인류가 공식적으로 외계인을 촬영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년 후 미국 마이애미의 한 쇼핑몰에 경찰차 60대가 출동한다. 그 이유는 바로 해당 지역에서 외계인이 목격되었기 때문. 경찰 규모만 보면 대테러에 맞먹는 국가 비상급 상황. 해당 지역에서 외계인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모습은 인간의 눈으로는 정확히 인식하기 힘든 그림자 같은 어두운 고체 형태라고.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 카메라에 포착된 실제 외계인의 모습은 유튜브, SNS 등을 연일 도배하였는데, 사건이 심각해지자 미국 정부는 쇼핑몰에서 소란을 피우던 학생들을 진압하기 위함이었다고 입장을 밝힌다. 청소년 5명의 소란을 막기 위해서 100명이 넘는 경찰이 출동했다라.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해명에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계속 외면할 수 없었던 미국 정부는 결국 국회의원까지 소집하여 청문회를 열어서 규명하기 시작하는데, 미국 정부의 의도와 달리 전직 군인들부터 나사 출신 과학자들까지 결국 UFO와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중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930년대부터 UFO 활동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언을 할 경우 엄청난 보복을 했다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로즈웰 외계인 사건. 1947년 미국 로즈웰의 한 목장에 미확인 비행물체가 추락하게 된다. 소식을 들은 미국 군대는 바로 UFO 잔해 수거를 시작하였고, UFO 내부를 조사하던 군인들은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되는데, 바로 UFO 안에서 외계인의 사체가 발견된 것. 심지어 군인들이 이 외계인 사체를 수거하는 과정은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목격되었는데, 기이한 형상의 사체들을 보았다. 150cm 정도의 키에 역삼각형의 큰 머리와 아몬드 모양의 눈, 그리고 6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진 이것들은 절대로 인간일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사체를 수거한 군인들은 또 한 번의 믿을 수 없는 발견을 하게 된다. 바로 이 외계인들 중 한 명이 기적적으로 살아있던 것. 그렇게 미 공군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살아있는 외계인을 생포하게 되었고, 생포된 외계인은
곧 CIA의 비밀 은신처로 이송되게 된다. CIA 요원들은 이 외계인과 소통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으나 외계인은 이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고 아주 얕은 유대감조차도 형성이 불가능했는데, 당시 그곳에는 외계인의 건강을 간호하는 여성 간호장교가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미 공군 509사단 소속 간호장교 마틸다 맥클로이. 마틸다는 생포된 외계인에게 에어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극진히 간호하였고, 에어럴은 이에 응답하듯 마틸다에게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한다. 에어럴은 생포된 지 15일 동안 마틸다에게 받은 수많은 책들을 순식간에 읽어내며 인류의 역사와 문화, 언어까지 순식간에 습득하게 되었고, 어느 날 에어럴은 마틸다에게 전기신경신호, 즉 텔레파시의 형태로 말을 걸어오게 된다. 이제 대화할 준비가 되었다. 난 도메인이라 불리는 행성의 군인이자 조종사로 지구에 사는 생명체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나의 임무가 아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당신에게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되었다고 느껴 나의 고향인 도메인의 국가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한에서 진실을 말해주겠다. 내가 말하는 진실들은 인류에게 엄청난 깨달음과 혼돈을 줄 것이다. 에어럴의 증언은 이랬다. 지구를 포함한 우리 은하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두 개의 거대한 외계 세력들에게 지배받아 왔는데, 한 세력은 에어럴이 속한 도메인, 그리고 다른 한쪽은 구제국이라는 것. 도메인과 구제국은 은하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수십만 년 전부터 끝없는 전쟁을 벌여왔고, 대부분의 승자는 구제국이었는데, 그러나 최근 도메인의 기술과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마침내 도메인이 구제국 행성을 파괴하는 데 성공. 그렇게 지구와 은하계의 지배권이 구제국에서 도메인으로 넘어오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구제국이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었으니 구제국은 한 행성의 지하기지에 본거지를 숨기고 지금까지 전쟁을 계속해오고 있다는 것. 에어럴은 이어서 말한다. 모든 생명체는 영원 불멸의 존재이다. 그것은 인간도 마찬가지이며 이제 인간도 이 사실을 깨달을 시기가 왔다. 마틸다가 영원 불멸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자 에어럴은 간단한 시범을 선보이고 싶다며 이렇게 말하는데, 너의 몸을 떠나라. 마틸다는 순식간에 자신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즉 유체 이탈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 영혼의 상태로 자신의 육체를 관찰한 후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외계인 에어럴은 이어서 설명한다. 인간의 정신과 육신은 하나가 아닌 분리되어 존재하는 이원론적인 개념으로 인간의 육신은 유한한 존재, 즉 세월이 지나며 늙고 병들고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이 정신과 의식, 즉 영혼은 무한한 시간의 흐름에도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충격적인 경험을 한 마틸다는 에어럴에게 묻는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죽지 않고 영원한 것이라면 왜 우리는 지구에 태어나기 전에 기억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구에서 수명을 다하고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에 대한 에어럴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는데, 구제국이 은하계를 통치했던 시절 구제국은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혁명가들을 잡아 기억을 지운 뒤 지구라는 행성에 감금을 해두었다. 많은 영혼들을 지구에 감금시킨 구제국은 영혼들을 인간이라는 유한한 육체에 또 한 번 가두었고 지구의 주변에 강력한 전자 스크린망을 설치했다고 한다.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이 수명을 다하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 지구를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마치 그물망처럼 구제국이 설치한 전자 스크린망에 걸리게 된다는 것. 그렇게 붙잡힌 영혼은 전기 세뇌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영혼은 육체에서 살아온 생의 기억들을 완전히 잃게 되고, 그렇게 기억을 잃은 영혼들은 다시 지구의 땅으로 돌아가 육신을 얻게 되는, 즉 죽고 기억을 잃고 다시 태어나고의 과정을 지구라는 감옥 행성에서 영원히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한 가지. 에어럴 종족 도메인이 정말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왜 지구의 영혼들을 해방시켜주지 않는 것일까? 마틸다는 이에 대한 대답을 들었고, 그로부터 24시간 뒤 에어럴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마틸다는 대답을 포함한 이 모든 기록을 군 전역 이후 정부 몰래 보관하였고, 나이가 들어 죽기 직전 이 문서들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세상에 공개된 책이 바로 외계인 인터뷰. 책에는 최초의 생포 외계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 좀 더 깊은 내용을 원하는 사람은 한번 읽어보면 될 듯하다. 터키에서 촬영된 영상 속 존재, 마이애미에서 목격된 그림자 같은 형체, 그리고 로즈웰에서 생포된 외계인의 모습까지. 놀랍게도 이 모든 외계인의 모습은 서로 다르면서도 묘한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이 중 진짜 외계인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가 목격한 외계인들은 단 한 종족이 아닌 수많은 형태로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The whole crew saw a whole bunch of silver darting objects. 하늘에 포탈이 생기고 이상한 비행체들이 강림하고 있다. 전 세계 언론에서 목격담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어떤 이들은 이것을 UFO들 간의 전쟁으로 보고 곧 지구가 초토화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하늘에 등장한 이상한 모양의 포탈. 불빛에서 무엇인가가 내려온 듯한 흔적의 이 포탈은 처음 중국에서 목격된다. 너무나 기괴한 모습에 사람들은 영상을 찍기 시작. 그러나 그냥 특이한 구름 정도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 그러나 같은 시각 일본에서 역시 또 다른 형태의 포탈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단순 구름이라기에는 너무나 기괴한 모습. 의혹은 점차 증폭되기 시작한다. 현재까지 가능성은 딱 두 가지. 단순 CG거나 아니면 정말로 하늘에 뭔가가 생기고 있거나.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지기 시작한다. 여기는 비행기 안. 이 이상한 포탈들은 이제 단순 일본과 중국을 넘어 태평양을 건너던 비행기 안에서까지 그리고 미국에서까지 발견된다. 다양한 생김새의 포탈이 장소와 국가를 초월하여 동시에 발견되자 이제 상황은 단순 CG나 해프닝으로 끝나기엔 너무나 커지고 만다. 그리고 마침내 이 논란이 극에 달하는 영상 한 편이 공개되는데 포탈이 이상하게 움직이더니 그 안에서 갑자기 이상한 비행체가 등장한다. 현대 기술로는 절대 구현이 불가능한 형태의 이동 방식. 심지어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나타난 UFO가 마치 좌표를 확인하려는 듯 이상한 빛으로 스캔을 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상황은 급격하게 전개되기 시작하는데 하늘에 UFO가 포착되었을 때 UFO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UFO 주변에 모여든 세 개의 그림자들. 곧 더욱 많은 그림자가 모여들더니 소환을 마친 UFO는 그대로 사라진다. 그리고 몇 분 뒤 갑자기 전 세계 곳곳에서 너무나 다양한 모양의 UFO가 떼거지로 강림하기 시작한다. 타원형 UFO부터 불빛을 내뿜는 UFO들, 군함급 UFO까지. 세계 각지에서 동시에 UFO들이 등장. 그리고 이 UFO들은 곧 무리를 이루더니 어디론가 이동하기 시작. 이제 전 세계는 호기심을 넘어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 그리고 결국 그 사건이 터지고 만다. UFO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원 모양의 물질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 심지어 시차가 다른 곳에서는 비까지 내며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그리고 이 파장이 다른 UFO에 닿자 공격을 받은 UFO는 굉음과 함께 불타기 시작. 멀리서도 그 장면이 선명하게 포착되는데 세계 곳곳에서 UFO 함대끼리 서로 마주하는 장면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주고받는 장면들, 그리고 전투를 마친 UFO들이 다시 포탈과 함께 사라지는 장면까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시작된다.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데 걸린 시간은 단 하루. 그러나 전 세계에서 수많은 포탈과 UFO 영상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은 그냥 UFO 관련 영상 자체를 믿기 어렵다는 반응인데 그도 그럴 것이 UFO 목격담의 99%는 관측자의 오해나 조작으로 판명났기 때문. 즉 이런 영상 100개 중 99개가 주작일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단 1%만큼은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체를 밝히지 못하는 말 그대로 미확인 비행체로 판명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진짜 현실인 것일까? UFO에 관한 나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가능성이 있다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UFO들은 실제로 태양계를 거쳐서 지구로 온 물체가 확실하다며 심지어 나사의 국장조차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사실상 인류는 공식적으로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 즉 아무리 많은 UFO 영상이 주작이어도 적어도 이 중 한 개는 진짜일 수 있다는 거다. 그렇다면 100번 양보해서 저 영상들 중 일부가 실제 UFO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들은 왜 지구에서 싸움을 벌인 것일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들 입장에서 인간은 굉장히 하등한 종족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간들이 들판에서 전쟁을 벌일 때 그 들판에 사는 곤충들까지 고려하지 않듯이 그들 입장에서 지구는 그냥 하나의 필드였을 뿐 그 밖의 것들은 아무 신경 쓸 거리가 아니었다는 것. 오히려 이번 전투는 정찰병들끼리의 소규모 교전 정도였으며 만약 정말 제대로 전쟁이 일어났다면 지구 자체가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우주의 우리뿐이라면 그것은 엄청난 공간 낭비다. 모든 전문가들이 외계인과 UFO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인류는 대우주 시대를 앞두고 있다. 이 미지의 생명체들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인간에게 호의적일까? 아니면 인간이 다른 생명체들을 대하는 것처럼 인류를 지배하고 실험하며 사육하려 할까? 우리의 운명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흐릿한 화질 속 정체불명의 UFO 영상들, 합성에, 조작에, 낚시에, 현재 미국에서는 이 UFO가 대통령까지 나설 정도로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주작에 장난질이나 하고 있으니 결국 참다 못한 나 산타가 직접 나섰다. 현재 우리 한국인들만 모르고 있다는 전 세계급 UFO 논란, 진또배기로만 깔끔하게 정리했으니 딱 집중. 전투기 옆을 휙 하고 스쳐 지나가는 이상한 모양의 물체. 드론도 아니고 풍선도 아닌 이 한편의 영상에서 모든 논란은 시작되게 된다. 이 영상은 전투기 파일럿이 비행 중 촬영한 실제 미확인 비행체 영상이었는데 that our armed forces were able to capture video footage of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 Decided it's best to say nothing because you may well be seen as someone who is crazy. 미국 의원까지 나선 폭로. 이미 미 공군 내부에서는 미확인 비행체 목격 사례가 차고 넘치는 상황인데 하지만 파일럿들도 정부 사람들도 괜히 입 놀렸다가 음모론자로 몰려 커리어가 박살날까봐 조용히 있는 거라는 건데 그러나 이에 대한 머스크 형님의 생각은 달랐으니 Where are the aliens? Like, why don't we see them? You know, some pilot sees something fast, moving fast, and says, "Hey, I saw a UFO." I'm like, "Yeah, that was actually a new weapons program, but we can't tell you that." UFO 따윈 없으며 파일럿들이 목격한 건 죄다 정부가 비밀리에 개발 중인 비밀 무기일 것이라는 머스크 형의 반박이 이어지며 미국에 내놓으라 하는 거물들의 UFO 싸움이 시작되자 미 국방부 역시 가만히 있지 않는다. 공기 저항을 무시한 채 바람을 가로지르고 갑자기 방향을 틀고 회전하는 비행체. 아예 물리 법칙이 통하지 않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영상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Pentagon officially released 3 videos of what they're calling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 무려 미 국방부까지 나서 직접 촬영한 영상이 맞다고 인정해버리며 사실상 미 정부가 UFO의 존재를 공식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부터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 When it comes to aliens, there's some things I just can't tell you on air. 미국 국방부가 UFO 인정을 선언한 후 전 미 대통령 오바마까지 공개적으로 UFO를 언급. 이에 힘을 받은 미국 정부는 실제 UFO 영상 2편을 추가로 공개한다. 적외선 카메라에 같은 해파리 같은 물체, 천천히 일정 속도로 미끄러지듯 날아간다. 바람을 타고 움직인다기엔 너무 안정적이고 딱 짜여진 루트를 따라 비행을 하는 모습의 첫 번째 UFO 영상. 그리고 It's a curious little craft that doesn't appear to have rotors. It's unclear how it manages to fly without wings. 이번엔 바다 위를 날개도 없이 미친 속도로 이동.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다음 장면. 비행체가 물속으로 스르륵 들어가 화면에서 잠시 사라진 것. 스플래시도 없었다. 그리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그러고는 2개로 분열한다. exciting part was it comes out of the water and then you see 2 objects. 이건 절대 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건데
Right there now, there's two objects. The pilot, you'll see, he's magnified because he's like, what in the heck is going on? 게다가 국방부 직원은 이 공개된 영상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한다. We actually had this, but there's a lot more. There's a lot more videos there. It's not up to me to release or talk about, but I can tell you that are extremely compelling. 그리고 곧 결국 이에 대한 내부 폭로자가 나타난다. Do you believe our government has made contact with intelligent extraterrestrials? Something I can't discuss in public setting. Crashed craft, stated earlier, do we have the bodies of the pilots who piloted this craft? Biologics came with some of these recoveries, yeah. Were they, I guess, human or non-human biologics? Non-human, and that was the... 2023년 의회 청문회에서 폭탄 발언을 하는 이 남자는 미국 국방부 장교 데이비드 그러시. 수십 년간 미 정부가 외계 우주선의 잔해와 괴생물 시체를 은폐해 왔다는 건데. Have human beings been hurt or killed? 또 다른 인터뷰에서의 데이비드 그러시의 충격적인 발언. While I can't get into the specifics because that would reveal certain U.S. classified operations, I was briefed by a few individuals on the program that there were malevolent events like that. 실제 외계인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 그리고 정부가 이것을 철저히 숨겼다는 주장인데. 그리고 다음에 Witness testimony included a range of stories related to UFOs and UAPs, which stands for Unidentified Anomalous Phenomenon. 미국 의회 국방부 직원들이 단체로 튀어나와서 폭로전을 벌인다. 정부가 UAP와 외계인에 대해 비밀리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UFO 영상들은 말 그대로 맛보기 수준, 극히 일부의 순한만 영상들이라는 거였는데 게다가 그러시가 말했던 그 괴생물체, 이번엔 다른 증언자가 입을 열었다. I am, sir, aware of the reporting that biologics have been recovered. Was anything described as that we have possession of bodies? Yes, yes. We have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걸 팩트만 정리해 보자면 일단 진짜 뭔가가 있는 건 확실하고 이것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폭로하고 어떤 사람들은 수습하고를 반복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 진짜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다.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걸까? 우리도 이제 UFO 음모론 이딴 얘기 그만하고 진짜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눈을 뜨자 용사들이여. What the is that? You seeing that, right? 미국 전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의문의 비행체들. 현재 신고 건수만 무려 5,000건으로 이렇게까지 대량의 비행체가 나타난 것은 인류 역사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시작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뉴저지에서 5,000건의 미확인 비행체가 목격된다. 원형의 불빛이 계속해서 반짝이는 기괴한 형태의 비행체부터 물이 지어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비행체까지 비행체들의 모양과 비행 패턴들은 매우 다양했는데 전문가 분석 결과 이 비행체들의 평균 크기는 자동차 정도로 비행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고 드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사이즈. 고속도로 상공을 빠르게 지나가는 이 물체만 해도 언뜻 보면 비행기처럼 생겼지만 자세히 보면 앞쪽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소름 끼치는 형태다. 문제는 미국 정부 역시 이 비행체들이 무엇인지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건데 그도 그럴 것이 그 형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 하늘에 떠있는 이 비행체 역시 처음에는 단순 미확인 비행체인 줄 알고 촬영을 시작하였으나 갑자기 무언가를 발사하기 시작. 심지어 비행체 자신보다도 더 큰 무언가를 내보내는 충격적인 형태인데 게다가 이 영상에서는 기다란 거미줄 같은 빛이 아래로 길게 뻗어 있고 주변에 몇 개의 비행체가 더 보인다. 거미줄이 휘어있는 걸 봤을 때 불빛은 아닌 듯한데 그런데 갑자기 거미줄을 따라 무언가가 내려오기 시작. 가다 잠시 멈추는 듯 하더니 다시 내려가며 일반적인 물리법칙에는 맞지 않는 움직임을 보인다. 아무리 봐도 단순 드론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보이는데 이것은 당시 뉴저지 하늘이 얼마나 비정상인지 보여주기 위해 촬영한 영상으로 실제 이 장면을 봤던 사람들은 정신적 트라우마에 빠질 정도였다고. 상황이 이쯤 되자 외계인의 UFO 혹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적대국의 군사용 무기가 아닌지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게 되는데 이에 미국의 내노라는 기관, FBI, 국방부까지 모두 나서 조사하였으나 그 결과는 별것 아니니 걱정 말라는 어딘가 부실한 해명만 내놓는다.
그러나 얼마 뒤 도심 상공에 나타난 거대한 구체 형태 비행체. 지금까지와 달리 상당히 커 보이는 크기에 해당 비행체 주변에는 보호막 같은 형태까지 보였었는데, 심지어 바다 쪽에서는 아예 무리지어 이동하는 비행체들까지 나타나기 시작, 적게는 15대에서 많게는 30대까지 목격된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등판,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비행체들은 모두 다 격추하라고 촉구하였고, 정부는 이 비행체들의 정체를 알고 있지만 이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의미심장한 발표까지 남긴다. 이에 사람들은 혹시 이것이 블루빔 프로젝트가 가동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하였는데, 1990년대부터 확산한 블루빔 프로젝트는 뒤에서 세상을 실제로 움직이는 비밀 세력이 외계인의 침략 상황을 조작, 여론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한다는 가설로 결국 두 가지 의견이 엄청난 대립을 하게 된다. 이후 비행체들이 갑자기 사라지며 사태는 간신히 진정되나 싶었는데, 그런데 1년 뒤 결국 사상 초유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으니 반짝이는 빛을 내는 동그란 모양의 물체가 바다 위를 날아간다. 물체에 정확히 명중하는 미사일. 그러나 물체는 폭발하기는커녕 도리어 미사일을 튕겨내더니 계속 비행한다.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사일 공격으로 부서진 파편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본체와 함께 계속해서 날아간다는 건데, 현재 인간의 기술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영상에 결국 미국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We stand at a pivotal moment in history. The question is no longer whether these events are real, but whether we have the courage to face them. 그러나 현 시점 인류 1위에 가장 가까운 나라의 지도자들마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 유독 한국에서는 이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만약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조작된 영상을 사용할 경우 위증죄, 사기죄, 국가안보 간첩죄까지 이미지 나락은 기본에 아예 실제로 깜빵을 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리스크까지 감내하면서 조작할 확률은 거의 없다. 게다가 매번 이슈가 되는 화질 문제 역시 관련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게, 일단 이 영상의 경우 군사적 목적에 맞는 열감지 카메라 같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화질이 낮다. 특히 전투 목적인 경우 연예인 촬영하듯 모공까지 찍는 게 주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 전송을 위해서라도 저장 용량이 높은 고해상도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또한 실제 훨씬 고화질의 원본 영상이 있는 경우도 많지만 그 정도만 돼도 우리 같은 일반인이 핸드폰 유튜브로 툭툭 쳐서 볼 정도로 보안이 허술하진 않다고. 실제 현재 이런 미확인 비행체 사건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국 산둥성 지역 갑자기 밤하늘에 떨어지는 정체불명의 대형 불덩이, 빠른 속도로 밤하늘을 가르는가 싶더니 섬광이 번쩍하며 사라진다. 시민들의 쏟아지는 목격담과 함께 중국 정부가 미확인 비행체를 미사일로 격추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심지어 전문가들 역시 무언가 침범해 오는 것을 요격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는데, 그러나 중국 정부는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며 내용을 부인. 중국 내에서 엄청난 논란이 된다. 그러나 중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상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사건을 모두 외면하는 분위기인데, 그러나 사실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사건인 게, 실제 중국에서는 미확인 비행체, 즉 UFO 때문에 무려 3개월 동안 공항이 폐쇄되기도 하였기 때문, 중국 항저우 샤오산 국제공항이 갑자기 폐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이유는 공항 상공에 UFO가 출현했다는 충격적인 소식 때문인데, 여기는 에어차이나 L716. 공항 하늘에 이상한 게 떠 있다. 물체는 일체의 미동도 없이 계속 같은 자리에 고정되어 있다. 여객기처럼은 안 보이니 긴급 확인 바란다. 그리고 다른 비행기의 조종사 역시 우리 쪽에서도 물체가 확인된다. 형태가 크고 엄청난 빛을 발산한다. 관제탑은 급히 레이더를 확인해 보지만 충격적이게도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비행기 안에는 무려 20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탑승 중이었고,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이 물체를 육안으로 목격. 게다가 지상에 있던 시민들에 의해 수없이 많은 사진과 영상 기록까지 촬영된다. 결국 공항은 비상사태에 돌입, UFO로 인한 공항 전면 봉쇄라는 사상 초유의 공식적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 착륙 예정이었던 총 21편의 비행기들은 모두 즉시 회항 조치되었고 중국 정부는 항공 통제 명령을 발령, 샤오산 공항 자체를 전면 폐쇄한다. 시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자 결국 중국 당국은 이렇게 발표하게 되는데 정체는 확인되었으나 군사적 문제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미국과 중국에 출현한 동일한 UFO 함대, 동일한 조사 결과, 동일한 양국의 답변.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비슷한 상황들이 반복되자 결국 곳곳에서 이와 관련된 폭로가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Do you believe our government has made contact with intelligent extraterrestrials? Something I can't discuss in public setting. Were they, I guess, human or non-human biologics? Non-human, and that was the assessment of people with direct knowledge on the program I talked to that are currently still on the program. UAP are real. Advanced technologies not made by our government. 수천 명의 목격자에 이어 전직 군인들과 나사 직원들까지 폭로를 계속하자 결국 미국 정부는 UFO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만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UFO를 인정함에 따라 그동안 철저하게 숨겨왔던 기밀 관련 자료들 역시 대중들에게 공개되기 시작하는데 실제 미국 국방부에서 공개한 기밀 자료를 보면 UFO가 공중을 날아다니는 모습과 그들이 비행하는 방식에 대해 연구한 내용들이 나온다. 자료들은 UFO가 단순한 항공기나 드론이 아닌 완전히 다른 특성의 존재임을 보여주는데 These objects were staying completely stationary in Category 4 hurricane winds. These same objects would then accelerate to supersonic speeds, 1.1, 1.2 Mach, and they would do so in very erratic and quick behavior.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특성은 단연 기술력. 그들의 움직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이는 이번에 UFO 함대들이 보여준 기묘한 움직임과 정확히 일치한다. 만약 이것이 정말 외계에서 보낸 UFO라면 그들의 과학 기술력은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를 넘어 우리의 수준을 한참 능가하고 있다는 것. 마음만 먹으면 지구의 운명쯤은 얼마든지 결정지을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지구에 비행물체를 보내는 걸까? 그들의 진짜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단순히 음모론 정도로 무시받았던 관련 내용들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3년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집 뒷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엔젤 캔모어와 가족들은 괴상한 소음과 존재를 목격하고 신고 전화를 하는데 There's like an 8-foot person beside it and another one's inside and it has big eyes and looking at us and it's still there. 실제 뉴스에 공개된 이 목격담은 UFO 함대 사건 발생 정확히 1년 전에 발생하였다. 문제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하던 한 경찰의 바디캠에도 하늘을 가로지르는 밝은 녹색빛이 찍혔고 라스베이거스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네베다, 유타 등 여러 지역에서 20명 이상이 이 빛을 목격했다는 것. 캔모어 가족이 찍은 영상을 보면 뒷마당으로 향하던 캔모어 가족이 어떤 존재를 보고 놀라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영상의 중앙과 오른쪽 위 알 수 없는 흐릿한 존재들. 범죄 현장 전문가 스콧 로더는 사실 확인을 위해 영상을 분석. 영상은 진짜고 최소 2개의 존재가 포착된다. 존재들이 은폐 장치를 사용하여 자신들을 숨기려 한 것 같다 말하였으나 이 사건은 얼마 뒤에 갑자기 언론에서 사라져버린다. 게다가 2016년 7월 9일 수백만 명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나사의 국제우주정거장 ISS 생중계 화면. 그날도 평소처럼 푸른 우주가 화면을 채우고 있었고 사람들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 중앙에 뭔가가 딱 하고 나타난다. 지구 대기권 바로 위 거대한 빛덩어리 하나가 미끄러지듯 천천히 지나갔는데 움직임은 놀라울 만큼 일정했고 속도도 부자연스러울 만큼 부드러웠다. 당연히 댓글창은 난리가 났고 혼란이 고조되던 바로 그 순간 화면이 뚝 꺼져버린다. 경고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다. 그냥 갑자기 블랙아웃. 나사는 딱 2줄 남기고 조용히 퇴장한다. 이게 진짜 우연이었을까? 왜 하필 정체불명의 물체가 등장한 딱 그 순간에 영상이 멈춘 걸까? 문제는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다. 이후에도 비슷한 장면만 나오면 라이브는 다 똑같이 뚝. ISS 생중계 도중 이상한 게 화면에 나타나기만 하면 그 즉시 방송은 끊겼다. 나사는 또 말한다. 아니 변명이면 조금 더 정성스럽게 하던가. 항상 그 타이밍에만 기술 문제가 생긴다는 걸 누가 믿냐고. 누가 봐도 일반인이 보면 절대 안 되는 어떤 게 그 순간 나오려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결국 2023년 9월 나사가 기자회견을 연다. 디메틸 설파이드? 이게 뭐냐면 지구에서 이 물질 만드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살아있는 해양 미생물. 정확히는 바다에 사는 플랑크톤의 대사 과정에서만 이 물질이 나온다. 즉 이게 나왔다는 건 그 행성에 뭔가 살아있었다.
혹은 살아있다는 진행형 이야기라는 거. 그리고 이 말은 나사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지구 밖에도 생명 비슷한 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즉 외계인이 있다고 그냥 대놓고 인정한 건데,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다. The evidence is growing that it may be teeming with life. 외계인을 인정해놓고 그냥 급 마무리. 정확히 뭐라는 건지, 그래서 어쩌자는 건지 DMS에 대한 어떤 후속 설명도 없었고, 정말 확신이 없어서 말을 아끼는 건지, 아니면 확신이 너무 커서 감당 못할까봐 아예 입을 다문 건지 사람들은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1969년 7월 20일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디딘 날,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첫 번째 우주인과 그리고 그 바로 뒤에서 함께 발을 디딘 남자 버즈 올드린. 그런데 전설 그 자체였던 그가 남긴 발언이 좀 이상했다. Visit the moon of Mars. There's a monolith. 여기서 모노리스란 자연적으로는 생성되기 어려운 인공 구조물로, 올드린은 누군가가 그걸 거기다 뒀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알아야 한다라고 외쳤지만, 근데 나사는 묵묵부답. 지금까지 이 발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무건수행을 한다. 게다가 아폴로 14호 타고 달에 다녀온 또 한 명의 우주비행사 에드거 미첼 역시 But they've been observing us. The reason for the denial was they didn't know if these were hostile and could we protect ourselves from them. 심지어 머큐리 계획 우주비행사 고든 쿠퍼는 직접 유엔에게 편지까지 보냈는데, 나 같은 일개 유튜버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사의 훈련을 철저히 이수하고 실제 우주를 누볐던 공식 우주비행사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 계속해서 외계인이 지구로 오고 있다고 외치는데도 나사는 아직까지 아무런 정면 반박을 하지 않는다. 이쯤 되면 나사가 외계인의 침공을 돕고 있는 스파이가 아닌가 싶은 수준인데, 실제로 나사의 행적을 살펴보면 1976년 나사가 화성에 뭔가를 보댄다. 바이킹 1호,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화성 땅에 착륙한 미국 탐사선. 이 녀석이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 화성 흙을 퍼와서 실험하기 시작함.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실험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LR 실험이라는 거다. 화성 토양에 유기물 영양소를 넣고 거기서 무언가 반응하면 생명체가 있다는 뜻. 미생물이 존재할 경우 대사 반응이 일어나 방사성 이산화탄소가 검출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었다. 결과는 바로 반응 나옴. 가스가 검출됐다. 즉, 그 안에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얘기다. 이 실험을 설계한 박사 길버트 레비는 결과를 토대로 곧바로 주장했다. 화성 토양 안에 살아있는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그러나 돌아오는 나사의 답변은 결정적이지 않음. 그러고는 그냥 묻어버린다. 그 뒤 레빈 박사를 포함한 해당 데이터까지 지금까지 30년 넘게 소리소문 없이 묻혀버리며 첫 번째 기회는 사라졌고, 그리고 20년 뒤 1996년 두 번째 사건이 터진다. 남극에서 발견된 화성으로부터 날아온 걸로 추정되는 운석 ALH-8400 하나를 발견한 것. 이 운석은 약 40억 년 전 화성에서 형성되어 지구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걸 현미경으로 보니까 안에 뭔가 있었다. 탄소 구조, 나노물질, 박테리아처럼 생긴 모양, 즉 생물체 유사 구조가 발견됐다. 연구진은 이 구조가 화성에 실존했던 미생물의 화석일 가능성을 또다시 제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발표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했다. This discovery is confirmed. It speaks of the possibility of life. 이 기자회견으로 과학계는 완전히 뒤집혔다고 한다. 드디어 외계 생명체 인정하고 공식 발표하는가 했는데 곧바로 나사의 반박이 이어진다. 1976년, 1996년 두 번이나 화성에서 생명 흔적이 포착됐고, 나사는 이 엄청난 발견에 파고들기는커녕 두 번 다 조용히 회피. 이쯤 되면 진짜 궁금해진다. 나사는 아직 확신이 없는 걸까? 아니면 뭔가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걸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60년 전 나사가 한 가지 문서를 의뢰한다. 그 이름은 브루킹스 보고서. 그리고 이 보고서 내용은,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 보고서에 써있다. 외계 존재들이랑 접촉한 문명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사례까지 적혀있고, 결론은 그런 거 발견하면 조용히 해라. 즉 나사는 애초에 그 상황을 숨길 방법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나사는 똑같은 말만 반복한다. 기술적 문제입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종교, 경제, 권위, 질서,
이런 시스템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명분. 만약 이것이 진짜 공개된다면 가장 먼저 종교가 무너질 거고 국가, 군대, 이 모든 것도 줄줄이 흔들리겠지. 외계 존재가 우리보다 더 앞선 문명이라면 대중은 당황하고 음모론, 광신, 무정부 상태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나사는 입을 꼭 다물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나사가 입 다물었다는 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다. 오래전부터 나사는 말이 없었다. 우리는 그걸 그냥 신중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게 신중이 아니라 회피였던 거면, 우주는 137억 년 됐고 그 안에 은하는 수천억 개, 행성은 수조 개, 그 모든 곳에 오직 인간만 있다고 믿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지금 많은 우주 비행사가 외계인이 지구를 향해 오고 있다고 외치고 있는데도 대비는커녕 철저하게 회피. 넷플릭스 드라마 3채에는 지구를 점령하려고 다가오는 외계인을 위해 지구에서 비밀을 숨기며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나온다. 나사... 설마... 아니지? Yeah.